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부위 근육 자신 있다 하는 부위 따로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하네요. 네, 역시 뭐 남자라면 먼저 얘기 드릴 수 있는 하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보거든요. 원장님 탄탄하신가요? 예, 굉장히 두껍죠. 보통 이제 축구 선수들 보면 하체 예전에 이제 뭐 차범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28인치, 30인치 넘어가는 그쵸. 정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하체 근육 자체가 당연히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동에서 가장 유행하는 운동이 러닝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일요일에 부산 바다 마라톤 뛰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태풍이 와서 네. 또 근력이 또 우리 생활에서 혈액순환을 하는데 도움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오.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두 가지 꼽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 꼽는 게 척추 기립근과 네. 그리고 하지 종아리 근육 쪽을 아. 많이 꼽게 되거든요. 일단은 몸에 있는 혈액순환 자체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고 말초까지 순환이 잘 되게 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 며칠 전에 오셨던 남자 환자분이 계신데요. 일단 네. 등산을 갔다 오시고 하지 쪽에 부종이 좀 많이 생겨서 내원하셨거든요. 일단 일반적인 진료에서는 뭐 단순 염증성으로 진단을 하긴 했는데요. 발목 쪽에 부종은 없으세요. 대신에 체액 자체가 내려갔던 체액 자체가 종아리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심장으로 잘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체로 내려갔던 체액들이 못 돌아오면서 하지 부종이 발생한 거로 진단이 되어지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척추 기립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세 유지근과 관련이 있으세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척추를 보게 되면 C자 커브가 이렇게 S자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허리 쪽이 약해지게 되면 대부분 복부 쪽의 근육 자체가 이완이 되면서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긴장이 되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척추에 대해 있는 커브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커브가 더 심해지면서 당연히 등 쪽으로 있는 근육들이 많이 과도하게 긴장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허리 쪽 근육을 위해서라도 척추 기립근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빅나리 아나운서님께 묻고 싶은데요. 네. 평소에 이제 여성분들이 어디가 굉장히 차가우세요? 손발이요. 손발이 차가우시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꼽자면 어느 부위가 차가울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배 쪽이 많이 차갑거든요. 맞으세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기 쉽고요. 그리고 아랫배도 차가워지기 쉽거든요. 근데 복부 쪽에 체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기초 체온이 떨어지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랑 관련된 운동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생리통이 있다 또는 배란이 잘 안 되고 생리불순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복부 쪽에 있다는 지방량이 좀 적어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게 되세요. 그리고 보통 임신과 관련해가지고 꼭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상 맞춰서 체온의 변화가 있게 되게 되세요. 월경기나 또는 배란기가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시고요. 배란 이후에 내막이 발달하게 되면 기초 체온이 올라가게 되세요. 근데 보통 저희 쪽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난임이나 불임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특징적으로 아랫배가 차가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또는 생리불선 또는 난임이나 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부 운동 그리고 엉덩이 둥근 쪽 관련된 운동을 꼭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순박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의학적인 분류를 조금 할 건데요. 보통 이제 지금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세요. 그냥 나이가 44세 여성분이시고 그 외에 구토 어지럼증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석증이 있었다 정도밖에 없으신데요. 일단 체형이 마르신 분들이냐 또는 보통의 체형이냐 또는 약간의 통통하신 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분류를 하게 되세요.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표를 좀 나오게 될 건데요. 이제 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형태학적인 어떤 그 체형적인 부분에서의 분류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통 이제 좀 마른 체형의 분들 중에 약간의 화를 좀 자주 내고 뭔가 좀 흥분하는 게 좀 많으신 분들은 한의학 용어로 이제 간에 어떤 기능적인 태가가 있다라고 보고 간양상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른 체형의 분인데 뭔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비실비실하고 말하는 것도 힘이 없어요. 뭐 음식에 대한 입맛도 별로 없으세요. 이렇게 되면 기혈량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하지 쪽으로 힘이 빠지면서 뭔가 전체적인 에너지 자체가 다운이 됐을 때는 신정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체형이 좀 뚱뚱하시고 좀 비슷하신 분들 같은 경우 습담과 관련돼서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눠서 질환 치료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되시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약간 이제 처방과 관련해서 분류를 좀 나누게 되세요. 보통은 이제 예전에 어떤
질환에 대해서 바이러스성이나 또는 염증, 세균성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드러난 증상에 따라서 풍운이냐, 여름이냐, 스푼이냐, 다문이냐, 기운이냐, 허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풍운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뭔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뭐 뭔가 심각한 증상처럼 보이긴 하지만 약간 돌아다니는 개념에 가깝고요. 여루는 전체적인 열이 나면서 열성질환과 관련된 어지럼증, 스푼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무거워하면서 어지럼증이 같이 나타나는 거, 다문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에 모자를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체질의 분들 어지럼이시고요. 기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노기를 많이 낸 다음에 어지럼증이 발생했다. 허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에너지 저하 형태의 어떤 어지럼으로 보게 되세요. 거기에 따라서 한의학적인 처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이석증 검사를 다시 한번 좀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간단한 거는 가까운 한의원 찾아가셔가지고 이석증이냐 아니냐를 진단받아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딕스 홀 스파이크 그 검사라는 방법이세요. 아주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보통은 이제 본인께서 시술자 그 환자분께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고개를 뒤로 이렇게 45도를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뒤로 쑥 넘어가면서 30도 정도. 보통은 이걸 시행하는 사람이 해주시면 훨씬 더 간단한데요. 앉아가지고 뒤로 고개를 45도 돌리고 30도 정도 눕혀서 쭉 누워주시면 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눈 쪽에서의 안진, 즉 눈떨림이 발생하면 이석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른쪽 먼저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시행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간단한 거는 한의원 가셔서 일단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더 나으십니다.